내 쌍둥이 여동생이 내 남자친구들과 잠을 자거나 자려고 했고 그녀가 내 현재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레디트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귀한 기사와 숙녀 여러분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많이 도와주시고 돈세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야기를 계속 듣고 마지막에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내가 데이트했거나 관심을 가졌던 사람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현재의 쌍둥이 여동생 세러가 모두 방해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관계가 3개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이유로 헤어졌지만 세러는 여전히 시도했습니다. 그를 유혹하기 위해.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항상 그녀에게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그에게 누드를 여러 번 보낸 다음 그가 그녀에게 말했을 때 잘못된 사람을 주장하는 지점까지 시도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안 되면 관심 없던 그녀도 내 전남친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헤어지게 하려고 했고 내가 전남친을 속이고 있다고 서로 친구들은 믿지 않았지만 몇몇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평균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세러가 내가 누군가에게 반한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그 남자를 직접 쫓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매들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항상 나에게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무도회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던 남자에게 용기를 내서 물어보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몇 번 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녀는 학급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한 소년을 좋아한다고 공유했고 아이들은 그 사람을 더욱 놀리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나를 미워했습니다. 몇 달 동안 끔찍했다. 그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또한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수업 성적이 좋지 않은 선생님이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 기꺼이 부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보고되었고 나는 이것을 겪어야 했다. 상담이 다 밝혀지기 전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언니는 그냥 장난인 척했어요. 이런 상황이 또 너무 많거나 그녀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남자들을 그녀와 함께 자게 하거나 나를 나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여 그들과의 기회를 나쁘게 만듭니다. 그녀는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내 우정 중 일부를 망쳤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가 험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 대해 악의적으로 말했고 심지어 가짜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이 사람들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가끔은 솔직히 그녀가 어쨌든 나를 건드리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우울증과 게임 중독으로 대학 첫 2년을 허비한 후 마침내 내 인생을 얻었어요. 대학 동아리에서 남자친구 존을 만났어요. 사라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연히 부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연락은 별로 안 하는데 깜짝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들은 5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다른 게시물을 위한 것이지만 한 학기에 몇 번씩 이 일을 합니다. 그들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존은 나와 함께 내 방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최고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세러는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의 부모님을 만났다고 그녀에게 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자친구는 다음에 그들이 예기치 않게 나를 방문할 때 그녀를 데리고 가도록 했고 그녀는 또한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내 소셜미디어를 스토킹할 것입니다. 나는 그녀와 관련된 문제를 부모님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단지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게 그녀의 개인 문제이고 우리가 더 많이 관여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그녀에 대한 신뢰를 잃기 전에 이런 짓을 그만두었고 그녀의 삶이 어떤지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녀가 파티에서 마약을 하는 것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때때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녀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책임감 술 취한 사람들과 함께 운전한 부모님은 주말에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도시의 나이트클럽에 있다가 친구들과 밤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남자친구가 몇 명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만난 날 밤에 많은 남자와 함께 있어서 가끔은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술에 취한 채 어떤 여자와 섹스까지 했다고 말하는 남자.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대화할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그녀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나에게 사용할 탄약으로 저장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점차 그녀에게 대부분의 이야기를 중단했습니다. 내 두려움은 그녀가 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무작위가 아니라 그녀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매우 엄격하고 전통적이며 아마도 당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이 말을 하면 그들은 결혼 전 성관계를 믿지 않습니다. 내 남자친구는 나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내 여동생이 알면 나에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라가 그에게 내 전 남자친구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한 그런 여동생이 있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적들 왜 아직도 그렇게 끔찍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데이트를 보세요. 몇 주 전에 이 글을 올린 이후로 가족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나는 내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그는 충격을 받았으며 그는 내 여동생이나 자신이 한 다른 누구와도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주어진 조언을 따르고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점을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차단한 지 10분 만에 즉시 알아차렸고 당신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나를 차단했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 개인적인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내 남자친구에게 간다고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내가 아는 것처럼 그를 쫓아가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나에게 폭발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녀는 그를 스토킹하거나 그와 유사한 것을 결코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나는 걱정된다고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그렇게 말했으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나는 그녀가 나에게서 사람들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정신병자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내가 논쟁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요. 그녀는 자신이 한 모든 일에서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말다툼을 하는 것과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그녀에게 내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시간 차이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연락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길 바라요. 저도 언니를 차단한 직후에 어머니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언니는 이미 언니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화가 났고 단지 내가 갑자기 차단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언니에게 마약에 관한 내 동생의 사적인 일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려고 했다. 그리고 섹스 첫 번째 게시물에서 말했듯이 나는 사소한 복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그녀가 내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그녀가 과거의 남자들에게 부적절했다는 것뿐입니다. 내가 데이트했던 사람과 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이로 인해 나는 그녀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매우 보수적이고 결혼 전 성관계를 믿지 않으시며 이 시점에서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결혼 전에 성관계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계속 그 시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그들에게 내가 말하려는 것은 내 여동생이 나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걱정하고 우리가 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정확히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주말을 집에서 보내 가족으로서 모든 것을 논의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갈 시간도 없고 나한테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불쑥 찾아오는 일이 생겨서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또 그런 짓을 하면 들여보내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미쳐버렸어요. 재미있었어요. 제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가족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결국 차단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 전화번호는 계속 전화해서 페이스북에서 차단하고 얘기하자고 애원하고 나쁜 딸이라고 비난하고 나쁜 딸이라고 비난하는 사이에 문자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내 인생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을 중단하기 위해 차단을 해제하여 연락하고 싶지만 이를 사용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문이나 그 사람이 떠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그 일을 그만두면 기꺼이 그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내가 틀렸던 이유가 100만 가지나 있어서 참을 수 없었고 어제 다시 차단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월별 지불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내 남자친구는 적어도 이 일을 하는 동안 정말 지지해줬어요. 그는 내 부모님이 틀렸고 내 여동생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는 정말 전반적으로 저를 최대한 거룩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정말 기분이 나빠요. 그들 중 일부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통제한다고 지적한 것을 참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혼자서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너무 최종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끔씩 그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거나 내 여동생과 사적인 일이 아닌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중간 지점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까운 장래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최악의 부분은 저자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는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최고 댓글 작성자 내 생각에 당신의 여동생은 자기애적 학대자이고 당신은 그녀의 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부모에게 당신이 가해자라고 확신시켰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아니라 당신이 희생양입니다. 이 평가가 정확하다면 여동생과 접촉이 없거나 거의 접촉하지 않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녀가 정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녀는 당신을 속일 뿐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당신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려면 당신이 하찮게 굴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 부모님의 압박감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틀렸고 그녀의 대학 등록금 상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을 다루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나는 당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그녀가 곁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그 붕대를 떼어냈을 것입니다.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변색된 이미지를 남기도록 하세요. 이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댓글에 의견을 남기고 구독하세요. 그러니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